안녕하세요. 캐시플로우 퀸입니다. 여러분, 혹시 투자 때문에 가족과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?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질 뻔한 경험 있으신가요? 결혼 7년 차인데 정말 심각하게 관계를 다시 생각해봤던 일화가 있어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2천만 원이 2억이 되는 순간이었던 그 짜릿함, 그 다음에 지옥 같았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. 솔직히 말하기 부끄러운 흑역사죠. 저희 친정엄마나 시댁에서 아시게 되면 안 될 에피소드이기도 해요. 하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용기 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. 때는 2021년이었어요. 그때 도지코인을 투자를 했었거든요. 코로나가 발발하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고, 이런 거 저런 거 찾던 와중에 코인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. 스테이킹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. 너무 복잡한 거 얘기하지 않을게요. 그냥 예치를 했을 때 이자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도지코인이 63원일 때 사서 예치를 했어요. 여러 가지였어요. 얼마를 예치하냐에 따라서 이자가 달랐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적은 금액을 넣었죠. 적은 금액을 넣고 월 한 4, 5%였나? 월, 한 달에. 그것도 엄청 큰 거잖아요.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. 이거 괜찮네? 그러면 좀 더 큰 돈을 넣고 더 큰 이자 받는 것도 가능한가? 되게 무서웠는데 남편이랑 얘기를 해보고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갖고 있던 비상금을 덜었죠. 그때 넣었던 돈이 2천만 원이었어요. 그래서 받았던 이자가 월 20%, 한 달에 20%를 주니까 5개월만 있으면 일단 원금은 찾을 수 있고 나머지가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. 한번 시도해보자, 한번 버텨보자.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시기에 도지코인이 미친듯이 올라갔어요. 63원이었는데 100원, 200원, 300원. 코인 개수가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그냥 가격이 오르는 거죠. 순식간에 가격이 올라서 제가 봤던 금액이 아마 700원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10배. 대충 2억은 넘었어요. 이런 게 투자인가? 정말 내가 투자를 잘한다? 운이 좋다? 어쨌든 간 벌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, 그가 도지코인을 엄청 밀어줬던 때예요. 처음엔 이게 뭔 소리야, 이 한 사람이 뭐 될 거다 말 거다 이런 한두 마디가 왜 이렇게 가격이 반영이 되지? 라는 게 좀 이상했는데, 뭐 상관 있나? 실제로 돈을 버는데. 집에서는 좀 축제 분위기였죠. 가격도 오르고 스테이킹한 것 덕분에 개수도 늘어나고.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어디 놀러 가기도 어렵고 아이도 좀 어렸거든요. 그래서 우리 부부가 뭐 했는지 아세요? 5성급 호텔에 저녁 뷔페를 다녔어요. 거의 여기저기 신라호텔도 가고 조선호텔도 가고, 또 집 좀 가까운 곳에 5성급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거의 한 주 2회 정도씩 갔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낭비도 낭비였고 철딱선이 없고, 그때는 그게 계속될 줄 알았죠. 대기업 2명 중에 1명이 되고 아이가 태어난 상태에서 돈이 오히려 막막했는데 큰 돈이 벌게 된 거잖아요. 이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죠. 이제 부자가 되는 거구나. 투자가 이렇게 잘 될 수도 있는 거구나. 내가 너무 몰랐었나 봐. 어떤 시크릿을 찾은 줄 착각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저희 애가 좀 잠투정이 심해요. 그래서 제가 재우러 들어가면 남편은 소리도 안 들리게 하고 절대 당연히 찾지도 않아요. 그런데 어느 날 밤 아이를 재우고 있는 와중에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. 왜 저러지? 잠깐 의아함과 화가 났는데 딱 표정 보고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직감했죠. 바로 컴퓨터를 켰어요. 그 이자 받는 스테이킹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. 서버 점검인가? 왜 안 되지? 되게 단순한 사이트였거든요. 아무런 알람도 없고 커뮤니티도 안 된다고 하는데 설마 다음 날이 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난리가 났죠. 출금이 안 된다. 스캠 사이트다. 얘네 문 닫고 갔다. 그제서야 이게 완전 사기라는 걸 알았어요. 그제서야.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
이미 초창기부터 스캠이다 어쩌다 얘기를 나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. 경찰서까지 갔어요. 어찌됐든 사기를 당한 거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수익률이라는 상품에 당한 내가 바본가 싶지만 어찌됐든 신고는 했어요.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. 사기 신고하러 왔다. 뭐 때문이냐? 코인에 돈을 넣었는데 이제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돈을 출금할 수가 없다. 얼마나 당했는데요? 2억 정도예요 했더니 그 경찰분이 좀 자세를 고치면서 상세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출금 주소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적어서 드렸는데 수사는 한대요. 일단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접수는 해주시더라고요.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마 못 잡을 거라고, FBI쯤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아마 못 돌려받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죠. 지금까지도 소식 없어요. 왜 그때 믿었을까요? 너무 높은 이자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, 말이 되는 이자를 준다고 해도 사기일 수 있는 걸 이렇게 불나방 같은 짓을 했던 거죠.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. 한 가지 에피소드 더 있어요. 그때 코인쯤 하락할 쯤이었나?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화랑이었을걸요? 19년도에 아이 임신하고 집 있어야겠다 싶어서 일단 갭 투자해놓은 게 있었거든요. 아파트 가격들이 갑자기 폭등하니까 전세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2억을 또다시 2억이 나오더라고요. 2억을 전세금을 받았어요. 코인도 여전히 화랑이었죠. 코인 시장 자체가. 제가 도지를 사기를 당한 거지 코인 자체가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었으니까. 이 전세금 2억을 어떻게 할까?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주는 건 일단 배제.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하자. 뭐 노드, NFT, P2E, 뭐 ICO, IPO 뭐 아무튼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어요. 예를 들어서 노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회사의 서버가 되어주는 거예요.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사서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실행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. 그리고 NFT라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림일 수도 있고요. 어떤 뭐 자격증, 증명서, 뭐 회원권, 뭐 게임 아이템도 있었고요. 그리고 플레이 투 earn이라 그래가지고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 있었고, 리니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, 뭐 저도 남편도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투자를 했고, 그 게임 회사가 미국에서 컨퍼런스 한다 그러길래 아이가 좀 어려가지고 맡기고 2박 5일 동안 세미나 참석하러 라스베가스까지 갔었어요. 힘들게 공부하고 미국까지 가서 그거를 다 챙겨보고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투자를 제대로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. 공부했으니까 기술도 보고 팀도 보고 로드맵도 받고 진짜 전문가가 투자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, 당연히 그게 수익이랑 연결이 돼야 된다고 믿었죠. 하지만 시장은 공부 따위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자체가 하락기를 더 접어들면 답이 없더라고요. 2022년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죠. 아무리 공부를 하고 좋은 기술이라고 여겨도 시장이 무너지니까 회사가 당해낼 재간도 없고 실제로 회사를 잘 판단한 것도 아니었고요. 그들이 하는 마케팅에 귀가 팔랑팔랑인 것 뿐이었죠. 근데 이번에 했던 투자랑 지난번에 뭐가 달랐는지 아세요? 공부해서 배운 것들 있어서 그건 괜찮아요. 어떤 걸 잘못했는지도 알았으니까, 배웠으니까. 문제는 날렸던 2억. 처음에는 벌어서 갖고 있던 2억이었잖아요. 그걸 사기를 당했던 건데, 이번에는 투자금, 원금이 날아간 거예요. 그것도 되돌려줘야 할 전세금 2억. 전세금이 꾸준히 올랐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었을 텐데, 우리나라 부동산 전세금도 한창 올랐다가 인플레이션 맞고 금리 한창 올라가면서 다 쭉 빠졌잖아요. 올라간 전세금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됐어요. 그냥 가만히 은행에만 넣고 예금 이자만 받아도 됐을 정도의 금액이고, 꼭 돌려줘야 될 수도 있는 돈을 전세금은 받은 돈이 아니라 내가 세입자로부터 빌린 돈이더라고요. 진짜 초짜 투자자라 이 사건을 겪고 깨달았어요. 그땐 정말 집안이 살얼음판이었죠. 투자를 하자 말자, 이거 하자 말자, 저거 하자 이러면서 같이 의견을 나눠왔지만 막상 손실이 나니까 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, 나는 괜찮은 것만 얘기했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서 손실이 난 것 같고. 근데 저희 부부는 싸울 때 말을 안 해요. 평소에 좀 대화를 잘 하는 편인데 오히려 기분이 나쁘면 말을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집이 싸한 거죠.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있나?
어차피 나는 회사 다녀서 돈 벌고 아이 거의 내가 케어하고 저 사람은 도움도 안 되고 내 말 듣지도 않고 말도 없는데 뭐하러 같이 살지? 이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엔 정말 뭐 돈 되는 건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회사를 다니던 중이었기 때문에 뭐 많은 걸 할 수는 없었는데 경매장도 기웃거렸고 해외 구매 대행하고 블로그도 해보고 다단계까지 갔죠.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고요? 완전히 다시 시작했어요. 독서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. 그 전까지 자기계발책이나 돈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책에 다 나와있던 팁, 내용 그냥 뛰어들고 몸으로 배운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책 내용이 어찌나 잘 들어오는지 덕분에 시장을 완전히 나가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도 찾았어요. 마인드셋부터 다시 시작했죠.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. 절대 한 곳에 몰빵하는 짓 하지 않고요. 부동산, 코인, 주식, 채권 여러 가지로 자산을 어떻게 나눠서 배분할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배우게 됐죠.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투자하지 않기로 했어요. 또 이렇게 날렸던 에피소드가 환율 투자도 했었거든요. 저는 배당주도 했고 환율 투자도 했었고 해서 나름 조금씩 수익을 다 봤는데 공부를 좀 해서 시작했던 건 대체로 다 수익을 봤어요. 그런데 이제 제 라이프 스타일에 안 맞아가지고 그만둔 것들 중에 환율도 있었거든요. 남편 쪽 통해서 환율 투자를 뭐 프랍 트레이더인가 뭐 해갖고 뭐 자기한테 맡기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대 하는 거죠.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해가 잘 되진 않는데 근데 환율이니까 환율은 뭐 그렇게까지 가격이 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환율은 뭐 안전하니까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잘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겼고 돈을 내야죠. 1,000만 원이 10만 원이 되는 과정에서 겨우 청산했던 적도 있어요. 저희 부부의 원칙은 정해졌죠. 일단 잃지 않는다가 첫 번째, 그리고 한 곳에 몰빵하지 않는다, 이해하지 않는 건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, 스스로 한다. 이렇게 했더니 차근차근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요. 제가 그렇게 코인을 날린 게 지금 3년 정도 됐죠. 고 2억까지는 되찾았어요. 투자금까지는 되찾았고 지금 원금 좀 넘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요즘 보시면 제가 같이 스터디하는 우리 엄마들도 그렇고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. 실제로 나스닥이든 S&P 500이든 잘 나가잖아요.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번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끝났는지 잘 나가고 있죠. 부동산도 슬금슬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,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. 시장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곳이고 얼마나 변덕쟁이인지 몰라요. 혹시 지금 큰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제발 적당한 선에서 익절하시고요. 절대 생활비나 전세금 같은 거 최소한 4, 5년 정도 이내 써야 되는 돈은 절대 투자금으로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. 그게 들어가서 물려버리면 생활이 흔들려요. 가족 생활이 흔들려요. 혹시 솔로시거나 내가 지금 벌어들인 소득이 굉장히 뭐 여유가 있어서 돈이 남아 돈다, 뭐 그런 상관이 없으신데 중요한 돈은 꼭 빼두시고요. 함부로 투자하는데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. 투자는 아무리 공부해도요,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갑니다. 꼭 반대로 가요. 이 영상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. 이렇게나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속도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냥 옆집에 어떤 여자 이야기를 들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. 그래도 구독과 알림 해주시면 좋겠죠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